매주 화요일 어김없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남편을 마주하는 이효 여사. 인생의 동반자이며 동지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떠난 지 2년.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그가 영원히 살아있다.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 늘 주문처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어머니. 이효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 따뜻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다. 이화고녀 재학 시절 재치있고 고든 성격으로 반장을 도맡아 했다. 해방 후 이효는 서울대학교 사범대 영문학과에 입학한다. 한국전쟁을 통해 사회운동에 눈을 뜬 그녀는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귀국한 후엔 YWCA 연합회 총무로 활동하며 여성운동에 앞장선다. 그리고 1962년 평생의 동지 김대중과 결혼한다. 목포 전쟁이라 불렸던 7대 목포 총선. 그녀는 남편의 당선을 위해 발벗고 선거운동에 나선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남편 김대중의 고난은 고스란히 이희호의 몫이기도 했다. 신군부에 의해 사형수가 된 김대중. 그리고 이어지는 미국 망명과 가택연금. 이희호는 이 모든 시련을 굳건히 버텨냈다.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 남편 김대중. 김대중과의 동행은 그대로 한국 현대사가 되었다. TV자서전 오늘 대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V 조선왕조실록 등 많은 교양 프로그램 MC를 역임한 정용실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좋습니다. 예, 뵙기에도 좋아 보이는데요. 요즘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책도 읽지만 성경도 읽고요. 요즘에 주로 성경책을 많이 보시는군요. 네, 성경책을 처음서부터 네, 다시 다 한번. 읽고 또 다시 시간이 있으면 또 읽고요. 어느 구절, 한 구절이 뭐 지금 기억에 남으시는 구절이 있으세요? 오늘? 시편. 네. 하나님은 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예.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네. 시편 23편인가 봐요. 예. 여사님하고 얘기를 어린 시절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할아버지가요. 예. 선교사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예. 근데 할아버지 기억은 안 나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개성 송도고보 나오시고요. 네.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세브란스 의대를- 칠회 출신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예. 어머님도 그러면 어머니는 고향이 같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는 교육받지 못하고요. 예. 그 당시 우리 쪽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그렇죠. 여자는 교육해서 받아서 뭐하느냐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가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셨어요. 단식 투쟁을 다 하셨대요. 네. 그 당시. 그래서 가셨습니까? 근데 못 갔어요. 끝끝내 여자가 무슨 교육이냐. 그래서 외삼촌한테 한글 깨우치시고 한자도 조금씩 배우시고 그랬어요. 네. 어머니가 많이 내조적이고 예. 어려서도 커서도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 걸 못 봤어요. 우린 그러니까 형제도 많지만 예. 참 우애가 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아버님께 그 사랑을 좀 많이 받으셨었나요? 어린 시절에? 네. 혹시라도 꾸짖거나 걱정하거나 잔소리하신 것도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예. 아주 위생관리가 철저하셔서요. 예. 교회 갈 적에 이제 수전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그렇죠. 빚에 떨어집어서 주셨어요. 돈이 네.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아, 왜 그러냐면 돈은 돌아가면서 그렇죠. 아무나 누구나 그걸 만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보시면은 열심히 짓죠. 그러지 않으면 야단 맞으니까. 그러면 7살에 그렇게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서산으로 옮기시면 좀 낯설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그곳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고 그런데 나는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서서 예. 연설을 하거나 하는데 딴 사람보다 좀 앞장서서 있었어요. 예. 초등학교 때는 예. 어머니가 양복을 져줘서 양복 입고 다니고요. 예. 중학교 이제 이화고녀. 예. 이화고녀 때는 검은 치마에 여름에는 이제 흰 저고리. 저고리. 또 가을 겨울 그때는 네. 자주 저고리에 검은 치마.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머리 닦고 당기드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네. 채플이 있었어요. 네. 채플은 이제 학교에서 기도 시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예. 주로 인도하고, 예. 그 다음에 수요일은 또 학교 부교장 네. 되시는 분이 교감이죠. 그렇군요. 교감 예. 되시는 분이 하시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 미스 처치 교장 선생님 이름이 미스 처치거든요. 예. 그분이 오라고 하더니 예.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났는데 나보고 수요일 날 네. 저녁 예배 그 학교에서 할 적에 인도를 하라고 하셔요. 아, 그럼 기도도 먼저 준비하셔야 되고 기도도 뭐, 해야 하고. 할 일이 네. 많네요. 찬송가 몇 장 부르자고 하고. 예. 그런 예를 말하면 사회지요. 그러네요. 사회자 역할을 네. 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맡아서 했었어요. 준비를 잘 하셔서 잘 하셨습니까? 막상 전교생이 다 있는 자리라서 많이 떨리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떨리지는 네, 않았어요. 않으셨어요. 왜 예.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대중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화고녀를 졸업하시고 이제 전문학교 준비를 하시다가 어머니가 아프셨다면서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이화고녀 졸업 맞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간병을 1년만 하고 전문학교를 들어가라 그러셨는데 간병을 사이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심정은 예.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어머니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내 서름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2년을 집안일을 돌보고 그 후에 이화전문학교에 들어갔죠. 이희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집안일을 돌보다 뒤늦게 이화여정에 입학한다. 아버지가 반대한 대학 공부. 그러나 이희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업열에 영향을 받은 그녀는 입주가정교사를 하며 공부를 계속한다. 1943년 일본 제국주의는 전시교육 임시도시령을 발표한다.
이화여자는 폐교되고 대신 여성 청년 연성소 지도자 양성과로 격하된다. 이희호는 이 과정을 마치고 지방의 또 다른 여성 청년 연성소 지도원으로 부임한다. 이희호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던 중 해방을 맞는다. 해방 후 1946년 이희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한다. 그녀는 당차고 재기발랄한 성격으로 서울대 큰 누님으로 불렸다. 공부를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도 그거야 있지만 그렇죠. 그랬는데 내가 가고 싶으니까 결국은 2년 후에 들어갔어요. 1년을 다니고 나니까 아버지가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만두라고 학교를. 그다지 여자 남자 구별을 받지 않고 자라긴 잘하셨는데. 했지만 예. 그 정도 공부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서울로 올라왔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네. 내가 기랑 계속했어요. 학비는 그러면 어떻게? 학비는 그때 큰오빠가 좀 대주고요. 하지만 계속 이어가기에는 좀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예. 집에서 가르치게 됐어요. 그건 이제 오빠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를 소개를 해줘서 들어가서 가르쳤죠. 네. 1년을 하고 이화 전문이라는 게 없어져요. 한 학기도 다 안 됐는데 이제 학교가 다 네. 고등 전문 학교는 다 문을 닫게. 문을 닫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이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1943년에 여자 청년 연성소 지도원 이런 것이 뭐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는 네. 뭘 배우는 곳이고 그것이 마치고 나면은 중등교원 자격증이 나오는 데인가요? 자격증을 줘요. 네. 그러면 근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네. 지도원으로 그럼 부임을 하신 겁니까? 그건 이제 예. 충남 사교에 있는 네.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여자 청년 연성소인데요. 그것은 15살서부터 20살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그 시골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예. 농사를 져야 하는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한테 뭘 가르치면서 예. 그것도 월수 금에만 가르치거든요. 네. 그때는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고 그럴 적이에요. 초등학교에 네. 그 교사 가운데에서 또 비는 자리가 있어요. 예. 학생들 못 가르치고 비어 있는 거기 가서 가르치고 4학년 아이들이요. 네. 남학생들 네. 주로. 그러고 오후에는 농사 짓는 일에 다 가야 됩니까? 다 동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기랑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같이 소문이 이제 전문학교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몸을 도사리고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예. 소문을 내니까 나는 그런 소문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 하는 대로 따라서 했거든요. 네. 또 학생들이 논에 들어가면 나도 논에 들어가고 그러고선 거기서 1년을 했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럼 아이들과 함께 그 해방 소식을 나누셨어요? 아이들하고요. 예. 이제 그때는 애국가가 지금 가사는 같아도 예. 곡은 달랐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런 이제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걔들하고 그거를 들고
시가를 행진했어요. 네, 그것뿐만이 정말. 아니라 예. 그날은 밤을 샜어요. 나 혼자 괜히 기쁘고 흥분해 가지고요. 네. 대한민국이라고 이란 하지 이름이 않고 없이. 동진공화국이라고 해서 그거를 또 나한테 족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슨 족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동진공화국이라고 크게 써가지고 네. 붓글씨로 썼어요. 네. 그날은 밤을 샜어요, 혼자. 밤을 새고 흥분하셨어요. 그 다음날 이제 서울을 향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기차 이쪽에 예. 벽에다가 그걸 뜩 걸고 너무 기쁘신 나머지. 기쁜 예. 그냥 혼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방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가 중단이 됐었으니. 물리대하고 사범대하고 양쪽을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지금의 서울대학교. 왜 그랬냐면 네. 물리대 시험 치고 발표가 늦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범대학을 쳤어요. 그러고서 등록하는 날 물리대로 이제 결정이 거기서 물리대로 서울대에 예. 등록을 하니까 예. 지금 저기 동숭동에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갔는데 기밥이 쭉 서 있어서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왜 그랬냐면 예. 그때는 좌익하고 우익하고 싸움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용기가 안 나서 들어가질 못하고 다시 인천으로 왔어요. 근데 어렵게 등록이 끝나는 날인데 꼭 어떡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탔는데 마침 여학생이 거기 있어요. 자기는 사범대학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쫓아가지고 사범대학에 무서워서 등록을 했어요. 물리대를 안 가시고. 예. 근데 그것도 또 좋은 곳이 사범대학에 들어갔더니 스칼라십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네. 네. 잘 됐네요. 장학금으로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들어가자마자 학도호국단이 예.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학도호국단 단장의 남자고 네. 나는 부단장으로서. 부단장. 근데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구령은 주로 내가 맡았어. 시가행진도 하고. 예. 그 보니까 리더십이 어린 시절부터 있으셨나 봐요. 그때만 해도 남녀공학이 처음이거든요. 가정학과에는 예. 거의 다 여학생이지 남학생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가정학과는 자기네들끼리 몰려서 다니고 딴 과는 뭐 3명, 4명, 7명 좀 그렇게 수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점심때도 보면 도시락 가져와 가지고 비어있는 방만 찾아다녀요, 여학생들이. 신입생 환영이나 먹을 때도 먹지 못하고 수그리고 있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지요. 여기서 당당하게 내가 먹자.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예. 딴 학생보다. 예. 다스라는 별명도 있으셨다면서요. 독일어의 중성이라고 표현하는 다스. 누가 지어준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나를 다스 했어. 그러면 중성이라고. 중성이라고. 기존의 다른 여성분들과 뭔가 달랐다는 얘기인가요? 나이가 많으니까 예. 누님으로 대접했어. 한국전쟁 당시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을 활발히 해온 이효는 1954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는다. 그녀의 나이 32이었다. 교수를 꿈꿨던 이효는 사회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다. 녹록치 않은 타향살이. 그녀는 공장에서 전기 코일 감는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영화보다 가난보다 이희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외로움이었다. 1954년도에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오르시는데 앞서 박순천 선생님이 이제 종로구에서 3대 국회의원 이제 선거로 나오게 되셨는데 그 양반 선거운동 하다가 미국 갔죠. 예. 가는 비자가 나온 후 이제 여비가 오기로 돼 있는데 그때 곁들여 놓을 수가 없고 마침 박수철 선생님이 출마하셔서 그때 거기 일을 봤죠. 네. 그런데 박수철 선생님이 그 쌍벌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쌍벌죄. 남자도 외도를 하면 벌을 벌 주고 받고. 여자도 외도를 하면 벌을 주기로 쌍벌죄. 아. 근데 그때 종로 상가가 그게 홍동가거든요. 그러니 박수철 선생님 나왔으니 주겠어요, 표를. 예. 여성은 여성에게 표를 뽑자고 그렇게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결국은 윤보선 선생님이 됐어요. 예. 박수철 선생님 떨어지시고. 그러면은 그 당시 선거 유세를 어떻게 하고 다니셨습니까? 그때 집차 타고 네. 뭐 목에는 생계란 좋다고 해가지고 모두도 생계란을 주고 혹시 그때부터 정치에 약간 뜻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선거 유세를 뭐 그런 나가서- 생각은 안 하고 있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해 미국 유학길에 이제 오르셨거든요. 유학길을 떠나시는데 그때 왜 미국으로 유학 가실 생각을 하게 되신 동기가 궁금하네요. 언제든지 좀 큰 데 가서 공부하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예.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려움은 이제 영어 때문에 겪는 거죠. 예. 어떤 어려움을 영어 때문에 겪으셨어요 처음에? 아니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고생을 했죠. 예. 그리고 처음에 숙제를 거기서는 숙제를 지독이 많이 내줘요. 밤새 콘사에서 찾아가지고 봐도 다 못해요. 예.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다들 밤을 새시죠.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밤을 많이 새고 예. 공부하느라고 놀지도 못하고 예. 누구하고 뭐 대화를 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루 밤을 꼬박 세워도 그 숙제를 다 못해요. 예.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회화가 늘 시간이 없으셨겠네요.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내 룸메이트이 학생 그 스튜던트 버디의 간부예요. 아. 그래가지고 바쁜 맨날 저녁이면 나가서 먹고 오니까 걔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앞에 한국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군목에 양녀로 미국으로 가게 돼가지고 그 집에 반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아이들하고 막 놀고 사실 자연스럽게 영어 좀 배우는 배웠겠네요. 건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아. 그러니까 걔가 잘하니까 예. 더 못하게 되죠, 나는. 아, 그 친구의 도움을 받으신 게 아니라. 도움받은 게 예. 아니고 아, 오히려 그렇죠. 나한테도 잘하는 사람이 손해. 있으면. 그러셨고. 걔하고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걔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아, 한국어를 두 분이 그러면 쓰셨군요. 나하고 한국말만 하면 이래저래 영어를 못하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누군가하고 한국말도 하고 싶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고향 생각도 나고. 근데 이제 한국 음식 먹고 싶어도요. 한 번은 한국 이제 내가 있는 데가 아니고 좀 떨어진 타운에 한국 의사가 두 사람 있었는데 이제 김치를 담가가지고 교회로 나가서 먹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먹기로 했는데 그게 엎어져 가지고 어머나. 냄새가 더 많이 풍기고 그럼 맛도 못 보셨습니까? 그 김치를? 예. 그러니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이 모임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럼 이제 김치도 먹고 그러는데 거기는 김치해서 놔도 괜찮고 한 곳이거든요. 근데 먹고 뭐 이빨 닦고 그 다음 날 못하고 나가면요. 가리 먹었느냐고 아, 마누라를 딱 질색하거든요. 타지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우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기숙사에 가서도 괜히 슬퍼요. 미국에서 귀국한 후 이희호는 YWCA 연합회 총무가 된다. YWCA 시절엔 혼인신고하기 운동과 첩을 두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며 여성 인권 신장에 온 힘을 다했다. 그 시절 5.16 쿠데타로 국회의원직을 잃고 부인과 사별한 후 시리에 빠진 김대중을 만난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 신인과 전도양양한 여성운동가 사이엔 사랑이 싹텄다. 1962년 5월에 신부가 된 이희호. 아이 둘 딸린 호라비에 노모와 병든 신우이 모두가 이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희호는 김대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손을 잡는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만남, 그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첫 인상은요, 나이 드셔서 조금 눈이 적어졌지만 꽤 눈이 광채가 나고 좋았어요. 어떻게 두 분이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는요, 예.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때 이제 다들 졸업 맞고 사회인이 돼서 면우회라고, 면학동지회를 면우회라고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들 그 면우회 회원은 뭐냐 하면 매달 모여서 강연 듣고 서로 이제 토론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멤버들이었거든요. 근데 부산에 가가지고는 거의 다 뿔뿔이 해지게 되니까 몇 사람 남지 않았지만 거기서 누가 소개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예. 어떻게 사랑에 빠지시게 된 겁니까, 두 분? 그거는 그때가 아니었고 그 후로 이제 내가 YWCA에 있었잖아요. 근데 YWCA 4년 있었는데 3년째 됐을 땐가 거기 이제 명동 성당 바로 앞이니까 늘 이제 명동 그쪽을 많이 다녔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그런데 저기 나가서 먹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됐죠. 만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혼자 됐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돼가지고 만나지 못했죠. 쭉 그러다가 그전 부인 돌아가신 지 한 3년 후인가? 그때 이제 다시 또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만났는데 그때 이제 혼자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 혼자 된 것만이 아니라 출마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아주 초라했어요.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저녁도 사고 그러다가 친해졌죠. 청혼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예. 저기 파고다 공원에 들어갔거든요. 예. 저녁 때인데 그냥 옷을 저기 해가 거의 저물어 갈 그 무렵이에요. 결혼하자고 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 그런 얘기는 않고 어려운 예. 것이 예. 시어머니가 그때 몸이 좀 좋지 못하고 시누이가 또 아파서 심장 판막증 누워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것도 인연 같아요. 인연이라 결혼을 안고 있다가 그런 힘든 곳으로 처음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셋집 30만 원 전세. 그 고생을 근데 그 다- 30만 원으로 이 동교동 그쪽을 이사를 왔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선택하게 된 매력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인연이라고. 그런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가장 근데 마음에 드셨던 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요.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세계 문학 전집을 다 읽을 때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글씨 쓰는 것도 문장력이 상당하고요. 두 분이 싸우신 적은 없으세요? 별로예요. 난 내 성격이 이렇게 누구하고 싸우질 못해요. 그리고 그래도 뭐 살다 보면- 화가 나서 무엇이면 나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되니까 뭐 예전에 강아지 때문에 한번 싸우셨다는 강아지 문제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방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내가 68년도 미국 갔다 와서 한 3주 만에 왔나요? 한 달 가까이 만에 왔는데 박순철 선생님이 지와와를 조그만 걸 주셨대요. 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방에서 키우고 뭐 하는 걸 싫어해요. 별로 바깥에 있는 동물은 괜찮아도 집에서 방 안에서 그렇게 키우는 걸, 그것도 훈련이 잘 되면 대소변을 잘 가리는데 그렇게도 안 해놔서 아무데나 그냥 저거 하고 오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손님들 많이 올 적이에요. 수리바를 다 놓을 수도 없고, 이제 특히 제야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남자분은 그래도 양말이 두껍지요. 여자분은 수레바도 놨지 않았지. 그냥 지와와가 여기다가 소변만 넣고 뭐 이러면 밟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도저히. 그리고 털갈이를 할 적에 그냥 털이 이런 데 다 묻어가지고 남자들 양복에도 묻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저거 보라고 안 되겠다고. 그런데 하루 그 개가 이 대문 요렇게 밑에 네. 군용난 사이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찾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워낙 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이만저만해서 강아지가 없어졌다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국회에서 뛰어왔었어요. 처음으로 화를 내셨군요. 네. 근데 사실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그 강아지를 귀여워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내가 구박하거나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끝내 찾지 못했어요. 1967년 6월 7대 총선, 김대중은 목포에 출마한다. 정치인의 아내가 피할 수 없는 선거운동. 박정희는 야당의 제목 김대중의 발목을 잡기 위해 직접 목포를 방문하고 공화당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 이효도 온 힘을 다해 유권자들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다. 정치적 동지 이희호의 지원에 김대중은 힘이 났다. 7대 목포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대중. 정치적으로 한층 성장한 그는 40대 기수로 대선 후보에 나섰고 극적으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한판 승부. 그러나 결과는 안타까운 패배였다. 7대 목포 총선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 뭐 아주 전쟁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금권 선거가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지 않아요? 금권 선거뿐만이 아니라 네. 약간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오셨었어요. 네.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는 그때 야당이었잖아요. 여당 국회의원이 10명 떨어지더라도 괜찮으니까 김대중은 떨어뜨려야 한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목포 사람들이 강연할 적에 유세할 적에요. 네. 참 많이 모였어요. 그 목포 역전 꽉 차고 네. 어딜 가든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예. 가정방문 그것도 이제 조금 어려운데 그런 데를 찾아줘야 하거든요. 거기가 오히려 지금은 목포도 다 발전해서 그런 뭐 언덕에 집이 있고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어가지고 집이 있죠. 그러면 뜰에 돼지 길러요. 네. 그런 데를 다 가봤어요. 유권자들 다 만나서 네. 악수해야 하거든요. 예. 반갑다고. 예. 내가 악수를 하면 다 그렇게 꽉 쥔다고 하는데 네. 그러지 않으려면 쥐지 않으려면 뭐들 악수를 해요. 아, 뭐 금권 선거, 부정, 뭐 투표, 개표 순간에도 개표 부정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는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그때는 나도 찬조 강연 하러 다녔거든요. 네. 다니고 어떤 곳에는 이제 녹음을 해놓잖아요. 예. 그런 걸 뺏으려고 내가 탄 집차에 올라와서 그걸 뺏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뺏기지 않으라고 나는 또 나대로 애쓰고. 공화당에서 그 돈을 직접 집집마다 이 집은 뿌릴 수 있는 집은 동그라미를 치고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네. 세모를 치고 아닌 곳은 X, 네. 백목으로 이렇게 다 집마다 다 표시를 하고 다녔다는데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반대로 네. 지우고 다니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X를 쳐놓으면 거기 돈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동그라미 치면 몰래 가서 지워가지고 X를 쳐놓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돈 받은 사람은 좋지만 예. 받지 못한 사람은 불평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오기로 돼 있는데 안 오니까. 그 다음 날 예. 이제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돈을 안 보내고 저 지지하지 않는 사람 집에는 돈이 갔다고. 예.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또 개표 순간도 사실은 위험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개표 순간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이제 불이 꺼지면 이제 딴 그 여당표를 거기다가 많이 집어넣고 그런 네.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전부 네. 우리 쪽 사람들이 바깥에서 지키면서 플래시를 다 가지고 있다가 불 꺼지니까 켰죠. 아, 그러니까 바로 켰군요. 안에서 결국은 다시 켜고 말았. 네. 그러니 개표 부정을 할 수가 없었군요. 표를. 그렇죠. 예. 못하게. 그 후의 얘기를 이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7대 총선 얘기를 해봤고, 그 당시 이제 40대 기수론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처음 후보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사님은 어떤 입장이셨는지. 원래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선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 되면은 나중에는 대통령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든지 도와줘서 예. 되기를 바라는 거죠. 40대 그 당시의 기술은 조금은 젊다 이런 여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예.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 들어서 된 것이 다행이다 생각해요. 예. 8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김대중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팔을 다친 그는 서둘러 응급처치를 하고 신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희호는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된다.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한다. 1년 뒤 반독재 투쟁을 벌이던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된다. 행방불명된 남편을 찾아 헤맨 지 6일째. 남편 김대중이 이희호의 눈앞에 나타났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와이셔츠 바람으로 오셨어요. 어디 다치신? 바지도 딴 바지 걷고요. 신발은 아주 고무신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어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셨던가요? 여기가 이제 그 쇠고랑 찼던 데가 이렇게 흉이 조금 불구스러우게 홈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셨을 텐데 뭘 하시던가요? 시간도 없이 없었어요? 기자들 전부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안방에서 밤을 샜어요 다들.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하느라고. 살아서 돌아오시는 얘기를 듣느라. 네. 그때 그 기자들과 함께 앉아서 들으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뭐라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예. 그 느닷없이 이렇게 그 양요원 오고 얘기를 하고 당신 방으로 가려고 가는데 어떤 청년들이 들어오더니 입을 막고 그러니까 눈도 가리고 입을 무슨 마취인데 예.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고 약한 마취들을
그 우선 엑스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걸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사람이 타더래요. 그래서 날 좀 구해달라고 일본말로 그러니까 그냥 도중에서 내리고 말더래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그냥 쭉 갔대요. 어딘지 모르는 근데 그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어디 개인 아파트 같은 데서 쉬었다고 그래요. 하루 저녁을 쉬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배 타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왔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배를 타고 오는데 어딘가에 그 선원이 한 사람이 예.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이젠 사신 것 같다고. 그때 이제 팡 하고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더래요. 예.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알아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2번 미국에 실세졌다고 하잖아요. 나는 헌신하되 간섭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내였다. 여성학자를 꿈꾸던 당찬 소녀 이희호. 그러나 김대중과의 인연, 그것 때문에 그녀의 운명은 현대사의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3.1) 구국선언문 작성으로 구속된 김대중, 그리고 이희호의 눈물겨운 석방투쟁.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던 비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이희호 여사의 반세기 동행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